안녕하세요. 라이프닥터입니다. 오늘은 6년 만에 재개된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을 통해 주목받을 기업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살찌울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8월 10일 중국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6년 5개월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습니다. 장기간 금지되어 있던 중국 단체 관광 입국이 허용되자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일제히 급등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화장품을 판매하는 아모레지와 LG생활건강, 그리고 부가세 환급 대행업체인 글로벌 텍스프리, 면세 사업을 하는 호텔신라, 제주도에 카지노를 끼고 있는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 등 6년 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인해서 호황을 누렸던 과거의 기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단체 관광객 허용 금지,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아예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면서 쪼그라들었던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시금 호황을 누렸던 그 당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겁니다. 기대감으로 급등한 주가는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 보통 하락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중국인 관광객 입국 추이와 관련 자료를 보면 이는 단순히 기대감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단체 관광객 입국이 본격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7월까지 들어온 중국 관광객이 이미 지난해 전체 관광객 수를 넘어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인 7월 1일에서 30일까지 7월 한 달 동안 입국한 중국 관광객은 22만 4,805명으로 전년도 7월 17,907명 대비 1,155.4%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7월과 비교해보면 무려 12.5배나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8월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도되기 전에 7월에 이미 12배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 증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8월부터 카운팅될 단체 관광객까지 포함이 된다면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의 입국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걸쳐 있는 국경절 연휴에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이 본격화될 것을 전망해 본다면 작년 동기에 대비해 세 자릿수 이상의 단체 관광객 증가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 자유관광객의 증가만으로도 올 상반기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그리고 8월부터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 분위기에 더 좋은 소식이 중국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이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또한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좋지 않은 의견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은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수 조치하였고, 일본의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 일본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까지 방사선 검사를 거치며 입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수입한 과자, 술 등 식품 통관이 중국 북부세관에서 지연되고 있으며, 일본에 제조 공장을 둔 화장품 브랜드 SK2나 무인양품은 오염수와 연관이 없다는 점을 적극 해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분위기는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확산되어 있는데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가담하며 일본 제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일본산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으며, 시세이도, 슈에무라, 카오 등 일본 화장품 브랜드의 불매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마치 수년 전 우리나라가 노재팬 운동을 하며 보였던 모습과 비슷한데요. 이에 따라 일본 화장품을 구매하려는 중국인들의 수요가 국내 뷰티 기업으로 쏠리며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일본 화장품은 2019년 이후부터 중국에서 화장품 수입액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이건 2017년 사드 사태로 인해 K-뷰티에 대한 소비가 줄어든 빈틈을 일본 화장품이 대신한 효과가 컸습니다. 중국에서의 혐한 정서로 인해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훌을 대체한 일본 화장품 시세이도, SK2와 같은 프리미엄 라인들, 이제 이 브랜드들의 입장이 바뀌어서 중국의 반일 감정으로 인해 시세이도와 SK2의 자리를 이제 다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후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한국의 단체 관광을 재개할 때
동시에 단체 관광을 풀어준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반일 감정은 일본 여행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중국 관광객의 여행 수요를 한국과 일본이 나눠 가질 것을 우리나라가 독식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으며 그 관광객들로 인한 관련 기업들의 매출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중국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단체 관광객의 지출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난 주말 한국을 방문한 단체 관광객들의 씀씀이를 보면 그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문제 같습니다. 8월 23일 롯데 면세점 명동 본점을 방문한 중국 여객선 단체 관광객 150명, 27일에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 청년여행사가 공동기획해 방한한 31명의 단체 관광객이 지난 26일 신라 면세점과 신세계 면세점을 찾아 1시간 만에 면세점을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을 온 단체 관광객의 소비력은 여전히 든든한 것 같고요. 명동에서 화장품과 의류 소비로 1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017년 사드 사태로 그동안 6년 동안 소외받고 주가 하락을 겪었지만 이제는 매출의 증가를 통해 실적주로 거듭날 수 있는 라이프닥터가 선정한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라이프닥터의 첫 번째 선택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는 1600개 올 스위트 객실과 14개 글로벌 레스토랑을 가진 제주 시내 중심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카지노를 끼고 있는 복합 리조트라는 장점이 도박을 좋아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통한 입국보다 한 박자 빠르게 단체 관광이 재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작년 개장 이후 영업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롯데관광개발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힘입어 올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이후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 53척이 제주도 기항을 이미 신청했으며 하루 만에 예약이 몰려서 내년 3월까지 선착장에 기항 신청이 마감되었을 정도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8월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입국하기 전에도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해외 직항 노선 확대 등에 힘입어 7월 카지노와 호텔 양대 부분에서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7월 카지노 매출은 200억 원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호텔 매출은 120억 원대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증가는 3월 말 상하이, 4월 말 난징 등 중국 직항 노선이 재개되면서 상승세를 보인 것인데요. 지난 6월 중순까지 주 60회 정도에 머물던 해외 직항 노선이 6월 말부터 중국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닝보, 선양, 홍콩 등으로 신설 또는 확대된 데 이어서 7월 26일부터는 마카오 노선이 추가되는 등 주 100회 직항 체계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역대급 실적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이번 카지노 이용객 수 21%의 증가세에 비해 매출이 95%나 증가한 것이 좋은 현상이라며 8월부터는 주요 대도시들과 더 많은 직항 노선이 예고돼 있고 대형 크루즈선을 통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주 드림타워의 실적 랠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전에는 중국 관련 수혜주로 언급되지 않은 기업이었는데요. 제주도에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설립한 이후 앞으로 가장 핫하게 주목받을 중국 관련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닥터의 두 번째 선택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오래전부터 중국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기업인데요. 서울 워커힐 호텔, 제주도의 메종 글래드 호텔, 부산의 파라다이스 호텔 등 전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4개를 운영하고 있는 복합 리조트 사업자입니다. 주요 사업 부분은 카지노 사업을 비롯해 호텔 사업, 기타 부대 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매출의 대부분이 카지노 사업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2분기 매출액은 2,7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6%나 늘었고 영업이익은 54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힘들었던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 회복되기 시작했고 아직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입국되지 않은 올 상반기 실적만으로도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게 된다면 파라다이스의 실적 개선세는 더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닥트의 세 번째 선택은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필수 코스인 면세점 사업 비중이 큰 기업인데요. 호텔 신라의 면세 유통업 부분은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의 81.6%, 영업이익의 63.1%를 차지할 정도로 면세점 영업에 진심인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가 호텔을 끼고 있지만 주 매출이 카지노에서 나오는 것처럼 호텔 신라는 호텔을 끼고 있지만 주 수입이 면세점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죠. 호텔 신라도 올해 2분기부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춤하던 주가가 반등했는데요.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에게 지급하던 송객 수수료를 낮추어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개별 여행객 증가가 이어진 것이 호실적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실적 증가세에 단체 관광객의 필수 코스인 면세점 방문이 시작된다면 추가적인 실적 증가는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겠죠. 게다가 호텔 신라 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은 화장품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반일 감정, 그로 인한 일본 화장품의 불매 운동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에 한국 화장품의 구매를 많이 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호텔 신라 매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간행적으로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에게 지불하던 송객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고 게다가 중국 따이공 공들에게 매출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서 판관비를 줄이고 수익성을 더 개선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될 수 있습니다. 라이프닥트의 네 번째 선택은 대한민국 화장품의 대표주자 아모레시와 LG생활건강입니다. 앞서 호텔 신라를 언급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면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은 단연 화장품 관련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를 판매하고 있는 아모레지와 후를 판매하고 있는 LG생활건강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 관광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의 나이는 최소 40대에서 60대로 연령층이 높은 편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젊은 세대와 비교해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구매력이 높아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 중 고가에 해당되는 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초기에 접했던 한국 화장품 또한 아모레와 LG생활건강의 제품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익숙한 아모레와 LG생활건강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 같습니다. 여기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 그간 중국에서 인기 있었던 일본의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시세이도와 SK2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의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아모레의 설화수, LG생활건강의 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중국항 매출이 줄어 고전했던 이 두 기업이 올 3분기부터 확실한 매출의 증가를 통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매력적인 것은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등이 이미 기대감을 반영하여 약간 상승해 있는데 비해 이 두 기업은 여전히 바닥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성장을 앞두고 저가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프닥트의 다섯 번째 선택은 쿠쿠홀딩스입니다. 쿠쿠홀딩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밥솥 브랜드 쿠쿠를 만드는 기업이죠. 중국 관련주를 언급하면서 밥솥을 만드는 기업 쿠쿠홀딩스를 언급하니 당황해하실 텐데요.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만큼 좋아하는 제품이 한국 밥솥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일본 여행을 할 때 코끼리 밥솥을 일본에서 사오던 것처럼 중국 단체 관광객은 한국을 여행 가면 무쇠솥을 좋아하는 중국인 취향에 맞는 쿠쿠 밥솥을 사오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사드 사태 이후에도 지속되어서 최근 중국에서 상반기 온라인 쇼핑 행사 6.18 쇼핑 축제 때 외국산 밥솥 브랜드 1위를 차지할 만큼 중국 내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다. 라이프닥트의 마지막 선택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기업 분석을 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의 면세품 내국세 환급을 대행해주는 기업입니다. 세금 환급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을 내방하는 외국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으로의 외국인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텍스프리 업무를 하던 경쟁업체들이 도산하고 정리되면서 살아남은 글로벌 텍스프리는 국내에서 점유율 65%를 기록하며 시장을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 회사의 연간 매출은 598억, 영업이익은 69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2022년은 매출 102억, 영업적자 114억을 기록하여 코로나로 인해 휘청거렸죠.
이러한 상황은 다른 경쟁 기업들도 마찬가지여서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기업이 속출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꿋꿋이 견뎌낸 글로벌 텍스프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 405억, 영업이익 47억을 거두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는 것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던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대치 않았던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관광객의 텍스프리 업무만으로도 이미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던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중국 단체 관광객의 텍스프리 업무까지 대행해 간다면 이 기업의 올해 실적 성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기대를 시장은 이미 반영하고 있듯이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일주일 동안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간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글로벌 텍스프리가 보여줄 매출과 실적의 증가세는 지금의 주가 수준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예상할 수 있기에 아직까지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저가라고 판단되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해서는 저 라이프닥터 TV 채널에 4개월 전에 자세히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투자 결정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으로의 중국 단체 관광 재개로 인해 주목해야 될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이 기업들에 투자를 하신다면 절대 단기간으로 보지 마시고요. 짧게는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좀 길게는 내년 봄까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분기마다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하여 실적이 우상향하는지를 확인하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조금 더 길게 보유하고 가셔도 분명히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고 접근하시면 힘드실 겁니다.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기에 공매도 물량을 걷어내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조금 긴 호흡으로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으로의 중국 단체 관광 재개를 통해 주목받을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신다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닥터였습니다.